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남자입니다.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아직 결혼은 못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제 이야기도 남겨보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빛나고 멋있는 시절인 20대에도 평범한 키와 외모, 다른 친구들 대비 숫기가 없는 편이어서 여자들에게는 항상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이를 먹다 보니 부모님의 성화로 여러 번의 맞선을 보았지만 결과는 항상 안 좋았습니다. 친구들은 장가를 가고 만나는 여자는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 일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기들이나 친구들보다 빠르게 진급을 하였고 30대 중반에 베트남 지사장으로 해외 발령을 가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어는 아예 못하고 영어도 거의 못하는 편이라서 한국에 있기를 바랬지만 나중에 임원으로 진급 및 미래를 생각해 볼 때 해외 지사장으로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본부장님의 설득에 결국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주 동안 전 지사장님에게 업무 인수인계 및 일상생활에 대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기에 심적 압박감이 컸습니다. 그때마다 저에게 너무 긴장하지 말고 금방 적응할 거라며 응원과 용기를 주시던 전 지사장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전날이었습니다. 전 지사장님 송별회 겸 저의 환영회 회식을 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회사 회식 자리에서는 항상 절제를 하고 다음날 업무나 일상에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편인데 그날은 너무 긴장했던 마음이 술을 마시면서 풀려버렸는지 눈을 떠보니 제 집이었습니다. 이사 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심지어 해외이다 보니 아직 어색했던 때였습니다. 출근을 해야 하는 평일이었지만 전날 술을 너무 마셔서 그랬는지 점심때쯤 데리러 온다고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직접 운전하고 다니는 한국인들도 많지만 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와 기사를 이용했습니다. 오토바이가 많은 곳에서 운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가 오기 전에 씻으려고 옷을 다 벗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여자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놀래고 그 여자도 놀래서 서로를 보고 한참 동안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은 줄 알고 안방으로 도망가서 지사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은 것 같다고 빨리 도와달라고 말했더니 아마 지금쯤 제 새로운 비서가 제 집 근처일 거라면서 빨리 제 집으로 갈 수 있게 연락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보니 화장실에 있던 그 젊은 여자는 제 비서 겸 통역사였습니다. 일찍 제 집에 와서 제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잠깐 그녀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제가 일어나서 화장실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옷을 다 벗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렇게 민망한 첫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가 출근 시간에 맞추어서 제 집으로 왔습니다. 같이 하루 종일 일과를 보내고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저를 집에 데려다주고 그녀도 퇴근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베트남어를 하지만 그때는 베트남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라서 사소한 생활용품을 사는 것부터 제 속옷을 사는 것까지 그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사 업무 외에도 그녀에게 연락 및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사서 그녀의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같이 산 물건들을 제 집까지 같이 옮겨주고 바로 가려고 하길래 너무 고마워서 교통비 및 용돈을 하라고 한국 돈으로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었습니다. 한 번도 돈을 준 적이 없었지만 지금까지 도움받는 것도 여러 번이고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서 준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준 돈을 들고 저를 한번 쳐다보고 돈을 한번 쳐다보면서 무언가 고민하는 눈치였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자 무언가 알았다는 표정을 짓더니 신었던 신발을 벗고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땀을 많이 흘렸다면서 씻고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연애 경험이 별로 없었던 저로서는 정말 덥고 땀도 많이 흘려서 씻고 가겠다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녀가 수건으로 중요 부분만 가리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제가 그녀와 잠자리를 원해서 돈을 준 것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옷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잠자리를 안 하면 자기 일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면서 자기는 괜찮다며 침대가 있는 방으로 가자고 손짓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걱정 말고 옷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옷을 입고 나와서 소파에 같이 앉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회사 및 다른 사람들 비서겸 통역사 업무를 하면서 결국에는 잠자리까지 요구하였고 거절하면 매번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집 형편도 좋지 않고 책임져야 할 가족들이 있다 보니 잠자리를 요구하면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일을 하면서 다리를 만지거나 손을 잡는 스킨십을 하지 않아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돈을 주길래 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날 바로 그녀와의 오해를 풀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도움을 받을 때마다 돈이 아닌 그녀의 가족들과 먹을 수 있는 과일이나 음식 또는 그녀 동생들의 옷과 신발을 사서 주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지냈을 때쯤 그녀가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녀에게 호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이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퇴근하고 마트에서 같이 장을 보는데 그날은 집에 안 가겠다고 수줍게 말을 하였습니다. 같이 와인도 한 잔 마시고 맛있는 저녁도 만들어 먹고 뜨거운 시간도 가졌습니다. 띠동갑이 넘는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가정 형편으로 저에게 편하게 기대어 살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도 외롭기도 하고 호감이 있었기에 모르는 척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철저히 관계를 숨겼고 퇴근 후에는 제 집에서 같이 동거를 하였습니다. 해외에 있다 보니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서 편하게 동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지사 생활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원한다면 저와 같이 한국에 가도 된다고 하였지만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더니 그녀는 베트남에 있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국제연애를 하면서 지내가다 빠른 시일에 결혼을 할 것처럼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 차이와 비용 문제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연락도 주고받고 가끔 베트남에 갈 일 있으면 만나서 잠자리를 하는 사이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